반갑습니다. 세트 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예언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벗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39강 주검 시자에 관련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주검 시자입니다. 주검 시자는 마지막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나름의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 139강에서는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는 한자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주검 시자입니다. 주검 시자는 주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입을 의미하는 입구자와 비롯되다라는 의미로서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삐친 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검 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삐친 별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잔에 따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주검 시자여서 주검 시자가 표현하는 그 죽음은 입에서 비롯됨으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피곤한 날이면 가끔씩 나도 모르게 입가에서 침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침이 흘러서 재빠르게 입가를 훔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기운이 많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여러가지 이유로 죽게 됩니다. 이유에 어찌되었건 몸에 있는 기운이 빠져서 기관의 활동이 곤란해질 정도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한자가 바로 달진자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기운이 지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운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입가에서 침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입구에 왔다고 봐야 합니다. 주검 시자는 입에서 비롯되는 시작이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심자로서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주검 시자입니다. 주검 시자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주검 시자와 죽음을 의미하는 죽을 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검 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지막을 의미하는 주검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끝나고 다음 세상을 가려는 이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죽을 사자에 해당되는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주검 시자여서 주검 시자가 표현하는 그 죽음은 죽음 후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은 시신을 의미하고 죽은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영혼은 떠나고 육신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그 상태도 누구처럼 방부 처리하여 영원히 보관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흙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도록 매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검 시자는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죽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오줌 뇌자입니다. 오줌 뇌자는 오줌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주검 시자와 물을 의미하는 물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검 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주검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수자에 해당되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오줌 뇌자여서 오줌 뇌자가 표현하는 그 오줌은 물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의 검룡소라는 연못입니다. 또 낙동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황지연못입니다. 이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물이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경상도를 거쳐 부산까지 많은 도시에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해로 남해로 흘러가서 바다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처럼 물도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는 것입니다. 태백시에서 시작된 물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우리들이 마시게 되는 것이고 몸에 들어간 물은 몸 안에서 귀한 역할을 하며 긴 여정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오줌이 되어 배출됩니다. 그래서 물의 마지막 모습은 오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줌 뇌자는 물의 마지막 모습이 오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똥시자입니다. 똥시자는 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주검 시자와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똥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주검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미자에 해당되는 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똥시자여서 똥시자가 표현하는 그 똥은 쌀의 마지막 모습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똥은 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청년 시절에 군대에 있을 때 험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중 생각나는 것은 내 머리에는 똥밖에 없냐면서 멍청하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똥이 머리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똥을 요구의 소재로 삼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식량이 중요하다 보니 그 귀한 밥을 먹고 왜 밥값을 못하냐고 소리쳤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밥을 먹은 만큼 똥을 싸게 되니 그 귀한 밥이 똥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밥을 먹었으니 똥도 나오는 것이죠. 쌀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으면 그 마지막 모습이 똥입니다. 똥시자는 쌀의 마지막 모습이 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방귀비자입니다. 방귀비자는 방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죽음 시자와 견주다, 비교를 의미하는 견줄 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귀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줄 비자에 해당되는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이런 시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방귀비자여서 방귀비자가 표현하는 그 방귀는 쌀의 마지막 모습과 비교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귀는 소화 과정에서 생겨 항문으로 나오는 구렛내나는 기체를 말합니다. 이는 음식의 소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속담 중에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똥과 방귀는 불가불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귀와 똥은 음식인 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쌀의 마지막 모습이 똥인데 그 똥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방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귀비자는 똥시자와 비교되는 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귀비자는 쌀의 마지막 과정인 똥과 비교되는 것이 방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중리자입니다. 중리자는 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리자는 여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죽음 시자와 된다라는 의미의 될 화자의 약자인 될 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될 화자에 해당되는 오케이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중리자여서 중리자가 표현하는 그 중은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중이 되려고 산속으로 간 사람에게 속세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한 한자가 바로 중리자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되려고 애를 쓰다가 길을 돌려서 속세를 떠나면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해보려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중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리자는 어떤 사람이 무엇이 되려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꽁무니 고자입니다. 꽁무니 고자는 꽁무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죽음 시자와 숫자 9을 의미하는 9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꽁무니 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9구자에 해당되는 숫자 9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꽁무니 고자여서 꽁무니 고자가 표현하는 그 꽁무니는 숫자 9처럼 마지막 형태가 꽁무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꽁무니는 사물의 맨 뒤나 끝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맨 나중인 것이죠. 숫자 중에서는 1에서 9까지의 기본 숫자 중에 마지막은 9입니다. 그래서 꽁무니 고자는 숫자 9가 마지막인 것처럼 사물의 마지막 형태가 꽁무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관련자는 꼬리밑자입니다. 꼬리밑자는 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죽음 시자와 털을 의미하는 털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꼬리밑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죽음 시자에 해당되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털모자에 해당되는 호랑이의 겉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꼬리밑자여서 꼬리밑자가 표현하는 그 꼬리는 털의 마지막에 위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꼬리가 없지만 거의 모든 짐승에게 꼬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척추동물에게 꼬리는 운동기의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짐승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털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털은 몸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털의 마지막 부분은 어디일까요? 꼬리밑자는 털의 마지막 부분이 꼬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주엄 시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 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